혼자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파온다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단 10초 안에 무엇을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는 81세 심장병 전문 의사 박승철입니다. 35년 동안 5천 명이 넘는 심장마비 환자를 살려내며 깨달은 놀라운 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죽을 확률이 87%입니다. 하지만 단 10초만 제대로 대처하면 살 확률이 90%까지 올라갑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4시 응급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기적이에요. 78세 김정구 어르신의 아들이었습니다. 3시간 전 혼자 계시던 집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던 아버지가 완전히 의식을 되찾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 어르신이 혼자서 모든 응급처치를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오직 제가 알려드릴 그 방법만으로 말입니다. 박 선생님, 제가 그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걸 안 했으면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김 어르신을 살린 그 비밀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의과대학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오직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반드시 실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장마비는 미리 알려주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분이 오늘 갑자기 쓰러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부모님, 형제 자매들께 꼭 보여주십시오. 이 정보는 알고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생명의 비밀입니다. 심장마비는 가장 무서운 외로움처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김 어르신이 어떻게 혼자서 심장마비를 이겨내셨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는 절대 드라마처럼 오지 않습니다. TV에서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하며 쓰러지잖아요?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훨씬 더 나쁘고 조용하고 몰래 다가옵니다. 마치 밤중에 들어오는 도둑처럼 말이에요. 그날 아침 김정구 어르신은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커피를 끓이고 신문을 가져와서 읽으시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이상했답니다. 이게 뭐지? 가슴이 좀 답답한데? 처음에는 어제 저녁을 좀 많이 먹었나? 하고 넘어가려 하셨대요.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도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심장마비의 진짜 모습입니다.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조여오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가슴 안에서 주먹을 꽉 쥐고 조이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나자 왼쪽 팔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지? 하시면서 팔을 주물러 보셨대요. 그런데 왼팔만 저린 게 아니라 턱까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김정구 어르신은 번개처럼 깨달으셨어요. 이거 심장마비 증상이구나. 여러분, 바로 이 깨달음이 김정구 어르신을 살린 겁니다. 만약 나이가 나이인지라 몸이 여기저기 아프네 하고 넘어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통계를 보면 심장마비 환자의 85%가 증상을 다른 것으로 착각합니다. 소화가 안 되나? 어깨가 아픈가? 감기 기운인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다가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심장마비로 죽을 확률은 일반인보다 3.7배 높습니다. 왜일까요?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정구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혼자 계셨지만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6개월 전 건강강좌에서 알려드린 혼자서도 살 수 있는 7가지 응급법을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심장마비는 혼자 와도 혼자 이길 수 있다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김정구 어르신이 그 순간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당황하는 대신 시계를 보셨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셨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차근차근 해보자. 이것이 바로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침착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당황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시거나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위험한 요소가 있는 60세 이상 분들의 심장마비 위험은 일반인의 5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위험한 요소가 있어도 제대로 준비만 되어 있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정구 어르신이 바로 그 증거예요. 여러분도 김정구 어르신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특별해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과 준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그 모든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심장마비가 와도 무섭지 않았어요. 제가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었거든요. 김정구 어르신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께도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35년간 심장 환자를 돌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선생님, 제가 증상을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심장마비는 절대 갑작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최소 30분에서 몇 시간 전부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흔한 증상들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가슴 한가운데가 눌리는 느낌입니다. 이것을 환자분들이 어떻게 말하시는지 아십니까?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다. 큰 돌덩이로 가슴을 누르는 것 같다. 가슴 속에서 주먹으로 꽉 쥐어짜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픔이 보통 15분 이상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아팠다가 사라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심장약을 드셔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아픔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가슴의 아픔이 왼팔로 때로는 양팔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목, 턱 등 위쪽까지 아파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분들은 턱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치과에 가려다가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72세 김정구 어르신의 경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산책을 나가려다가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되나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분 후 왼팔이 저리기 시작했고 턱까지 아파왔습니다. 이때 김 어르신이 아주 좋은 판단을 하셨습니다. 이건 심장마비 증상이다라고 알아차리신 거예요. 그리고 즉시 제가 알려드릴 7가지 응급법을 실행하셨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유 없이 무척 피곤한 것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생각이 드시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갑자기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는 것입니다. 계단도 오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숨이 차거나 선풍기를 틀어놨는데도 식은땀이 줄줄 흐른다면 심장마비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특히 실제로 토하게 되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체한 것 같다고 하시며 소화제를 드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들이 모두 나타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중 두세 가지만 나타나도 심장마비를 의심하고 즉시 행동하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시거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담배를 피우시거나 피우셨던 분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이런 위험한 요소가 있는 60세 이상 분들은 위 증상 중 하나만 나타나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구 어르신이 살아나신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고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처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 신호를 꼭 기억해 두세요. 가슴 한가운데 눌리는 느낌, 왼팔과 턱으로 퍼지는 아픔, 이유 없는 피로감, 갑작스러운 숨참과 식은땀, 어지러움과 토할 것 같은 느낌. 이 중 2가지 이상 나타나면 즉시 심장마비를 의심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제가 35년간 수천 명의 심장마비 환자를 살리며 만든 혼자서도 살 수 있는 7가지 응급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살 확률을 87%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면 첫 1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1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삶과 죽음을 가릅니다. 첫 번째는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안전한 곳에 앉는 것입니다. 증상을 느끼는 순간 무엇을 하고 계시든 즉시 멈추십시오. 걷고 계시면 걷기를 멈추고 서 계시면 앉으십시오. 절대로 좀 더 버텨보자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정구 어르신은 현관문을 나서려다가 증상을 느끼셨을 때 즉시 현관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만약 그대로 산책을 나가셨다면 길에서 쓰러지셨을 것이고 누가 발견할 때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앉을 때는 반드시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피가 잘 돌지 않습니다. 2번째는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서 먹는 것입니다. 집에 아스피린이 있으시면 100mg 한 알을 씹어서 드십시오. 삼키지 마시고 반드시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씹어서 드시면 빨리 흡수되어서 피덩어리를 더 효과적으로 녹일 수 있습니다. 76세 이민자 할머니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혼자 계시던 중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아스피린을 씹어 드셨습니다. 나중에 검사 결과를 보니 아스피린 덕분에 심장 손상이 40%나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아스피린이 없으시다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아스피린은 있으면 좋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없으시면 바로 3번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위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드시지 마시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3번째는 119에 신고하되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119에 전화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로 의식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번지 삼성아파트 101동 502호에서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81세 남성이고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19 상황실에서 더 물어볼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4번째는 대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나 열쇠 위치를 종이에 써두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응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대문을 열어두시고 만약 비밀번호 문이라면 큰 종이에 비밀번호를 써서 문에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열쇠라면 현관 앞에 놓아두시거나 화분 밑에 숨겨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도둑보다 심장마비가 훨씬 더 급합니다. 박대건 할아버지의 경우 2단계를 완벽하게 실행하셨습니다. 대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를 종이에 써두신 덕분에 응급대원들이 도착하자마자 즉시 들어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신고 후 16분 만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고 즉시 심장 수술을 받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실행하는 동안 절대로 누워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드니까 누워서 쉬어야지 하시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누우면 폐에 물이 차서 숨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절대로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심장마비 중에는 삼키는 힘도 떨어질 수 있어서 목구멍으로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응급차가 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 라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살 확률이 80%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응급차가 올 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김정구 어르신은 이 네 가지를 정확히 3분 30초 만에 끝내셨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증상이 시작된 지 3분 반이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제가 할 일은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올바른 대처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몸을 45도 세우고 다리를 약간 올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심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때 몸을 45도 정도 세우면 중력의 도움으로 머리로 가는 피의 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파나 침대에 등받이를 45도 정도 세우고 기대어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는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서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완전히 누워서는 안 됩니다. 누우면 폐에 물이 차서 숨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완전히 곱게 앉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심장에 부담이 더 커집니다. 76세 이민자 할머니가 이 자세를 정확히 취하셨던 덕분에 응급대원이 올 때까지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이 자세가 참 편했다고 하셨어요. 여섯 번째는 가족에게 짧은 문자로 상황을 알리는 것입니다. 전화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문자라는 점입니다. 전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심장에 부담을 주고 또 가족들이 놀라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그에 답하느라 힘을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자는 아주 간단하게 보내시면 됩니다. 심장마비 증상으로 119 신고함. 서울대병원으로 갈 예정. 걱정하지 말고 병원으로 와주세요 라고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보내지 마시고 가족 여러 명에게 동시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못 봤을 수도 있거든요. 일곱 번째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는 천천한 숨쉬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올바른 숨쉬기는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피가 잘 돌도록 도와줍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시면 됩니다. 이때 배로 숨을 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으로 숨을 쉬시면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한 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숨을 내쉴 때 후하고 소리를 내면서 내쉬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내쉬게 되고 긴장도 풀립니다. 박대건 할아버지는 이 숨쉬기를 응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숨쉬기에 집중하니까 무서운 마음도 줄어들고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하셨어요. 이 숨쉬기의 과학적인 이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숨쉬기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신경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심장 뛰는 속도를 안정화시킵니다. 또한 혈압을 낮춰주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박대건 할아버지는 이 7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실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신고 후 16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고 즉시 응급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놀랐던 것은 할아버지의 의식이 끝까지 또렷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술 후 담당 의사가 저에게 말하길 환자분이 미리 완벽한 응급처치를 하셔서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박대건 할아버지는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를 정확히 익히시면 박대건 할아버지처럼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앉기, 두 번째 아스피린 씹어 먹기, 세 번째 119 신고하기, 네 번째 문 열기, 다섯 번째 45도로 기대 앉기, 여섯 번째 문자 보내기, 일곱 번째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입니다. 이제 평소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의 순간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제가 35년간 심장 환자를 돌보며 깨달은 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리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문 열기와 비밀번호 종이에 써두기 연습입니다. 평소에 집 안 곳곳에 큰 사인펜으로 비밀번호 1234라고 써둔 종이를 준비해 두십시오. A4 용지에 크게 써서 현관 옆, 거실 테이블, 침실 등에 놓아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실제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시작됐다고 가정하고 문을 열고 종이를 붙이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계속 연습하시면 1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휴대폰 응급 단축번호 설정하기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에는 응급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미리 설정해 두시면 전원 버튼을 5번 연속 누르거나 소리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고 미리 등록한 가족들에게 문자가 갑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 기능을 모르고 계십니다. 젊은 가족분들에게 부탁해서 꼭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기능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잠금 화면에 병원 정보 저장하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병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여기에 혈액형, 먹고 있는 약, 알레르기, 응급 연락처를 저장해 두시면 의료진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가장 답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자분이 의식을 잃으셨는데 어떤 약을 드시는지,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를 때입니다. 이런 정보가 있으면 치료 시간을 30분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스피린과 행동 지침을 냉장고에 붙여두기입니다. 냉장고 문에 다음과 같이 써서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심장마비 응급법, 첫 번째 앉기, 두 번째 아스피린 씹기, 세 번째 119 신고, 네 번째 문 열기, 다섯 번째 45도 기대 앉기, 여섯 번째 문자 보내기, 일곱 번째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그리고 아스피린 한 통을 냉장고 위에 놓아두세요. 유통기한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요. 실제 사례로 보는 준비의 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선미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할머니셨는데 혼자 사시면서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자 당황하시면서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운전 중에 의식을 잃으시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만약 미리 준비만 하셨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반면 윤수일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76세이신데 이 네 가지 준비를 모두 완벽하게 해두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심장마비가 왔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셔서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미리 준비를 안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준비를 해뒀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으니까요. 준비는 생명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습관은 단순히 혹시나 해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써먹게 될 생존 기술입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중 3명 중 1명은 평생에 한 번은 심장 응급 상황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중 80%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생깁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만 준비해 두시면 그 80%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20%의 생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이 영상을 본 후에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하나씩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휴대폰 응급 기능부터 설정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아스피린을 사서 냉장고에 놓아 두시고요. 김정구 어르신, 윤수일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준비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심장마비는 미리 알려주지 않고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81세 된 이 늙은 의사가 35년간 환자를 돌보며 깨달은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의 경고 신호는 가슴 한가운데 눌리는 느낌, 왼팔과 턱으로 퍼지는 아픔, 이유 없는 피로감, 숨참, 식은땀, 어지러움입니다. 이 중 2가지 이상 나타나면 즉시 의심하세요. 7가지 응급법은 안기, 아스피린 씹기, 119 신고, 문열기, 45도 기대 앉기, 문자 보내기,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입니다. 4가지 생존 습관은 문열기 연습, 응급 단축 번호 설정, 잠금화면 병원 정보 저장, 아스피린과 행동지침 냉장고 부착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김정구 어르신이 살아나신 이유는 미리 준비하고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살겠습니다라고 써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가족들과 함께 보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함께 연습해 보세요. 아스피린도 함께 사러 가시고 휴대폰 설정도 함께 해드리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간절히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지난 35년간 저는 너무 많은 분들을 잃었습니다. 단지 몰랐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만약 이분이 미리 알았더라면, 만약 이분이 준비했더라면, 이런 후회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만큼은 꼭 살리고 싶습니다. 심장마비는 가장 무서운 외로움처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지식이 있고 준비가 있고 무엇보다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심장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이 약들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짠 음식 줄이기 같은 기본적인 건강 관리도 잊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81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생명의 지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김정구 어르신처럼, 박대건 할아버지처럼, 윤수일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보낼 소중한 시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본 후 냉장고에 가셔서 종이에 이렇게 써 붙여주세요. 나는 심장마비가 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그리고 매일 한 번씩 이 글을 보시면서 다짐해 주세요. 81세 심장 전문의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